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베테랑 수학원 본장 문경민입니다. 제가 이제 1부, 2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2년 특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의 설명회를 듣고 난 다음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학원들도 뭐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할 텐데 그 이후에 어머님들께서 항상 검증하셔야 되는 건 최종적인 어떤 요강을 보시면서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비어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혼선을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좀 명시한 객관성이 있는 그런 설명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트렌드와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요약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없는 자료를 가지고 그걸 또 있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어머님들의 괜히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재외국민을 관리를 하는 관계부처의 어떤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동이든 변경이든 뭔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거는 21년도에 전기 전형들까지의 지원자 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요약을 하고 저희가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던 뭐 학과별 어떤 12년 특례는 어쨌든 지원자 수니까요. 그래서 선호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리스트에서는 연세대는 좀 과감하게 빼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20년도나 19년도 뭐 이렇게 해서의 자료들이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도 이 후기 전형을 이제 좀 쓰기 시작하는 시기일 텐데 아쉽게도 이제 후기 전형이 오픈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료로 그냥 옛날 자료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걸로 쓰다 할까라고 해보니까 또 이제 대학들이 몇 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찾으셨을 때는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기의 트렌드로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향 이 3월달 입학하는 전기의 19년도, 20년도가 딱 이렇게 균일화되게 딱 그게 제일 오픈이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 이 부분을 좀 죄송하지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2년 전기 선호도 상승입니다. 19년도와 20년도와 21년도의 지원 인원수의 차이가 상승한 순위를 바탕으로 쭉 이렇게 좀 랭크를 매겨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중앙대 의학부 이렇게 해서 쭉 이러한 순위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고려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약 65명이나 지원을 해서 총 21명의 상승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좀 밑에 쪽에 있는 본래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거 뭐 다 적으면은 사실 너무나 복잡해진 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탑권에 있던 선호도가 있는 학과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하락입니다. 선호도의 하락이죠. 지원자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건 그만큼 아무래도 이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선호도가 떨어진 걸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한양대 실내건축 가장 높게 많이 줄어드는 순이에요. 그러니까 한양대 실내건축, 경희대, 경영, 한양대, 경영 이렇게 해서 탑 3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위권에는 갈수록 이렇게 12개의 하위권 내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21년도 전형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신입생이 되는 12년 특례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쭉 이렇게 지원 인원자 수가 나타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자 수는 아무래도 글로벌 인재가 보이네요.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 3년 특례에서도 뽑았는데 3년 특례에서는 가장 좀 이번 해에 12학년 학생들이 쓸만한 전형이었죠. 어찌됐던 21년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신입학을 하는 12년 특례 학생들도 가장 많은 지원을 했었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엔 보니까 그 다음 숫자가 지원수가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이제 경영학과가 또 두 번째로 많은 인원수가 지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년 특례 이제 분야별 대학 선호도 순위. 아까 전에 1, 2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별로 어떤 대학들이 순위가 위에 있고 낮에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성향을 보겠습니다. 자, 경영학과입니다. 12년 특례 전기 3월 달에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의 지원 차이를 좀 보았는데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이 가장 높은 그리고 중앙대 글로벌 금융 이것도 역시나 같은 가장 많은 인원수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8명씩 더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상위권의 과들이 그런 식으로 중앙대 경영, 그 다음에 고대 경영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알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역시나 10위권 한양대, 경희대, 이대 이렇게 해서 경영학부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인원 차이가 보시면 좀 줄은 학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많이 인원수가 줄은 게 세종대 호텔 경영,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이쪽 과가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쪽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등이 어디입니까? 1위가 고려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중앙대, 동국대가 4개의 학교가 동일하게 작년 대비해서 2명씩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사실 이 밑으로도 더 굉장히 많아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칸이나 이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어찌됐던 탑 선호들이 이 정도가 있다. 고성, 중국, 동 이 정도가 있다. 경희대 글로벌 보이고요. 홍대 서울 이렇게 애들 한 명씩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많은 인원수가 지원자 수가 증가한 곳이 서강대학교네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희대, 중앙대 이렇게 해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모든 학교들이 다 개설되어 있다기보다는 이거에서 너무 이름이 막 변조가 돼서 미디어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와 중심을 잃었다라고 하는 과들은 좀 밑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학교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랭킹이 정해진다. 동국대까지는 제자리고요. 그 위에 중앙대까지는 조금 늘어난 추이를 보이는데 밑으로 경희대, 외대, 경희대 글로벌, 외대, 이화여대, 고려대는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으로 수학과입니다. 3년 특례에서도 수학과를 다뤘기 때문에 12년 특례에서도 조금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인원 차이가 가장 늘어난 곳이 인원 차이가 가장 늘어난 곳이 한 명으로 중앙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질 않았고요. 경희대 글로벌, 동국대, 외대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들이 있네요. 서강대학교, 경희대, 고려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명 관련돼 있는 과입니다. 생명공학, 화공생명이든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좀 바이오가 들어가 있으면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원 인원 차이가 선호도죠. 즉 선호도가 좀 가장 많이 오른 곳이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1위, 그리고 나머지의 곳들이 하나, 둘, 세 개의 곳들이 동등하게 2명씩 지원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외대 글로벌까지 늘었고요. 그 외에 밑에 있는 6개 학교들 한양대, 경희대, 동국대 이렇게 해서는 다 제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도 한양대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과가 많은 인원수가 지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 명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계공학과입니다. 기계공학과 해서 보니까 인원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지원 인원이 가장 늘은 곳이 2명 플러스 1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의 과들이 좀 학교들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네요. 이화여대, 중앙대, 서강대가 인원 추이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고려대, 경희대 글로벌, 그 다음에 홍대, 세종 이렇게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동국대부터는 오히려 줄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후기 전형이 나왔을 때 작년과 해서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들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년 특례 변경사항 서울대입니다. 전형 일정이 일단은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비 합격자 제도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출된 서류들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한 후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일 또한 한 달가량 늦춰졌습니다. 아마 이 설명회를 보고 있을 때쯤에는 서울대는 끝났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전형 참고자료, 활동증명서류 최대 10개 항목으로 제한입니다. 자, 이게 사실 모든 대학교들이 좀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점. 자,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또 변경된 사항이 뭐인지를 보니까 자기소개서, 추천서, 각 항목별 글자수, 자기소개서가 줄어들었다라는 맥락인 거죠.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3년 특례나 학종에서도 줄어들었으니까요. 자, 블라인드 제도,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 엄격하게 금지를 한다. 서울대에서는 블라인드를 12년 특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형 일정 접수 기간 약 2주로 단축을 했고요. 줄였어요. 2단계 대상자, 작년 5월에 발표한 2단계 발표자보다 한 달 빠른 4월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동증빙 서류 역시
서울대와 동일하게 10개 항목으로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디테일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상담을 받고 했는데 이 학생들마다 뭐 시험이 본 학생이 또 못 본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성적의 체계가 좀 달라지면서 굉장히 무수한 어떤 과정 사례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학부모님들께서 이 내용에 관련돼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연세대학교에 좀 입학처에 문의를 해보십사 추천을 드리고요. 자기소개서, 글자 수 제한, 그 다음에 학교장이 허락한 교회 활동 허가, 자기소개서 질문 변경,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고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질문 소개서가, 그러니까 질문이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11년 특례 최신 경향, 고려대학교 편입니다. 고려대는 어떻게 됐냐면 역시 좀 단축됐네요. 앞에서도 그랬죠. 어학 능력 자격 폐지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토플이나 탭스, IELTS 이런 것들을 폐지를 했고요. 디자인 조형학부가 100% 서류 심사에서 서류 70대 면접 3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고려대학교 또 다른 점을 보니까 추천서 제출 폐지입니다. 사실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도 3년 특례에서는 폐지를 했죠. 활동 증빙 서류 최대 10개 항목 20페이지로 제한. 계속적으로 활동 증빙 서류의 항목을 10개로 제한한다는 게 서연고에서 다 보이고 있네요. 자, 고려대학교에서는 이 고려대학교 설명하는 그 김에 이번에 보면은 신설 학과들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들이 다 없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데이터, 스마트, 융합, 반도체 좀 굉장히 나노스럽고 뭔가 이 AI스러운 그런 학교들의 신설, 첨단 학과들 이름으로 보이네요. 계열적 학평은 뭐 어차피 학생부 종합이니까 둘째 치고 정규교육 가정 이수자가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3년 특례는 쓸 수가 없어요. 12년 특례들만 쓸 수가 있는 이러한 전형들, 이러한 과들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10명 중에 10명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나요? 이게 사실 어머님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뭐 이거는 비단 12년 특례뿐만이 아니라 3년 특례, 그 다음에 해외고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라면 공감하는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내 공모전, 아쉽게도 좀 국내예요. 모음 사이트예요. 공모전 모음 사이트입니다. 자, 국내에서 여름방학이 기니까 공부 외적인 시간들의 일정이 얘랑 맞으면 그러면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뭐 현지에서도 하시기도 계속 제가 이제 드릴 때는 웹서칭을 계속 꾸준히 하셔라 하는데도 여의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안내를 드리고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도 얘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국내 공모전 또 다른 싱굿입니다. 이거는 약간 뭐 학년별 공모전, 그러니까 뭐 대학생, 그 다음에 중학생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좀 2개면 좀 더 검색하시고 적합한 걸 찾기가 쉬우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너무 국내 것만 있었나요?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 공모전 모음 사이트 위비티, 해외 공모전은 위비티. 뭐 이것도 한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생들한테 좀 본격적으로 교내 외적인 활동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내용들은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전공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 이제 전공 연관성,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인성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12년 특례 학생들도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들을 다 다룰 수가 없죠. 시간 제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스 교육연구소라는 블로그를 2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았던 사항들의 모든 입시 정보가 벌써 한 1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마다 2개씩 계속 새로운 내용들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베테랑스 교육연구소 네이버 검색 카페 블로그예요. 블로그. 그래서 검색에 베테랑스 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블로그 나올 거고요. 거기서 뭐 이유 추가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소식 이렇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직도 좀 많은 갈등 관계가 있는 가운데 좀 쉽지 않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입시까지 성공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설명회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